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연호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대전 은흥정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독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전의 열기는 참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함께 은흥정 현장에 등장했을 때 3, 4천 명의 시민들이 그야말로 뜨거운 함성으로 답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 현장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죠. 서로 손을 잡기 위해서 2주 전에 제가 대전역에서 있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차분했었는데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D-6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들이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각자 위치에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국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 그 투표 동료 운동차 어디 강남 지역에 계셨다던데? 예, 강남 전철역에 있었습니다. 투표 동료 그렇군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네. 참여하시는 분과 그 커피 마시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셨습니까? 총 한 2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알아보시는 그 젊은이들 많았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격려 인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동료라는 게 스케치북을 들고 12월 19일 날 뭘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지를 제가 들고 서 있으면 오셔서 옆에 있는 스케치북에 자신이 뭐 할 거다라는 걸 적고 제 옆에 서는 겁니다. 차례차례. 네네네. 이런 그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오셔서 투표하고 기분 좋게 술 먹을 겁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의견들 쓰시고 다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현장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말이죠. 네. 과연 20, 30대 투표율이 이제 얼마나 올라갈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선관위 예측 발표로는 뭐 상당히 그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의향층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 20, 30대 투표율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뭐 몇 프로 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제가 그 행사 마치고 그냥 그 같이 합류했던 처음 본 사람이 저 기획팀도 아니고 그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첫 투표인데 자기 친구들은 모두 투표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과거와 비교해보게 되면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보다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보다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표율이 총선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도 오늘 일제에 발표된 여론조사들 보셨죠? 네네. 네, 그 여론조사를 감안하고 또 현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판세라고 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 1% 또는 2% 정도 문재인 후보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요. 추세를 보면 박 후보는 정체하거나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문재인 후보는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다는 점은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골든 크로스, 황금의 역전고 순간이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데 다음 주 초 정도 골든 크로스가 올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문 후보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 등이 이제 두 분이 여러 방식으로 전국을 돌고 있는데 그 홍도를 보거나 또 현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트위터상으로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려보게 되면 저한테 계속 여러 가지 그때 우리 서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투상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아주 많은 걸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부모님 또는 뭐 대구 출신인데 서울에 사시면서 네. 고모, 이모, 부모님을 설득한 얘기를 계속 올려주세요. 자랑하시는. 네. 그래서 뭐 어머니는 설득했는데 아버지는 절대 안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생각되는 네. 지역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머니,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젊은 층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느낌이 총선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근데 총선은 워낙 전열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다 각자 이렇게 돌아간다면 지금은 전국이 문이냐 박이냐로 딱 결판이 나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지고 투표율도 높아질 것 같고 자연스럽게 지금은 한 1%, 2% 좋습니다만은 1%, 2%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뭔데 단 조건이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 좋습니다만은 1%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지금 이 순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력을 다할 때 그렇다는 거죠. 아직 우리는 이기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 비상적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또 옆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루에 10명씩이라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문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왕고하시다 안 되고 어머님이라도 설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아버님들이 잘 안 넘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지금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전화 연결해서 2차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 교수님께서는 아까 한 명이 10명씩 이렇게 설득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연대 그러니까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에 소속해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민연대에서는 333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333 운동 소개해 주시죠. 하루에 3번씩 3사람에게 전화해서 3표 확보하기 운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계속 하자. 모든 사람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사람에게 전화해서 3표를 확보한다. 그렇습니다. 3번씩 전화해서 뭐 전화든 문자든 뭐든 간에. 그렇군요. 자,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시간 현재 부재자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취재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동국대 등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한 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 화면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젊은 분들이 수십 메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장관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참 새로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71%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또 부재자 투표 이런 것들이 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교수님 마지막으로 20대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20대 그 청년 또는 대학생 여러분께 고소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란 것이 단순히 뭐 권력자 한 명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부모님의 삶은 바꿉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지난번 이건 뭐 앞으로 미래 얘기가 아니라 과거 일어난 일을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잘했더니 박원순 시장을 뽑았더니 서울시 대통령급이 바로 그 다음학기에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내 6,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전환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뭐냐? 그 박원순의 서울시를 전국화하는 거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란 뭐냐? 지금 서울에서 했던 실험을 전국적으로 전국화하는 거죠.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다. 서울시 경험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전국적 차원에서 10대들의
공부든 네. 직장이든 네. 이런 모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5년 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 네. 하루를 투자해서 향후 5년을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정책 공약 읽어보시고 네.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분들에게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청년 뉴딜 이런 걸 꼭 쳐보시고 읽어보시고 주위에 권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뉴딜이 뭐냐 하면 네. 여러분들 88만 원 세대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우석훈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우석훈 박사가 문재인과 손잡고 둘이서 문재인과 우석훈의 공동작품이 바로 청년 뉴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청년 뉴딜을 스스로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욱 교수님과 전화를 연결해 봤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시죠. 동국대의 그 부재자 투표 행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군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중앙대 장면입니까, 저게? 네. 아마도 현장에 우리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기자를 연결해서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경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최경준입니다. 네, 지금 해외 교포들의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부재자들도 마찬가지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쪽, 전 후보 쪽 취재를 계속 해왔는데 말이죠. D-6인데 이 안철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각 캠프에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효과에 대해서 우선 가장 주요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네. 일단 지금 밑바닥 정서는 안철수 효과가 상당히 있다. 네. 밑에서부터 좀 끌어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여론조사 공표가 마지막으로 됐는데요. 네. 여기에 제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 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그 안철수 효과가 네. 대선 전에 그 전체적인 여론 지지율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안철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나타나는 이제 지지율 지표로 보자면 네. 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안철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이 막 부재자 투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장에 우리 권은성 기자가 나가 있다니까 연결되는 대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안철수 효과의 핵심은 이렇게 20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흐름을 형성했다.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현장에 나가봤더니 어떻던가요? 일단 안철수 효과의 가장 핵심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20대는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하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정치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젊은 그 20대들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되고 이번에 꼭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네. 불거졌었던 그런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수의 그 정치 관심 가졌던 20대에서 네. 부동층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신부동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분들은 지금 그 실망감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대가 네. 또 일부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명하면서 네. 그 순간 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로 돌아섰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 20대 부동층 남아 있는 이 분들이 이제 이번 마지막 대선 전에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바로 이 대선 결과가 또 판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권우성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성 기자. 네, 권성입니다. 네, 우리 사진팀장인데요. 오마이뉴스 사진팀장.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던 동작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아, 동작구청. 예. 지금 줄이 좀 길게 서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길게 서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 투표가 시간이 끝나서요. 네.
4시까지 투표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네. 제가 2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동작구청 지하 1층에 부재자 투표소가 마련돼 있었고요. 네네. 지하 1층에서 줄은 정문 바깥에까지 한 30-40m 정문 밖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네네. 계속 따라 들어가 보니까 현관 건물 밖에서부터 현관 그다음에 지하로 이어지는 곳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네. 대부분 이쪽이 노량진 고시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 20, 30대였는데 사실 30대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네네. 20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이라는 거는 손에 부재자 투표 용지하고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 해설집 같은 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고시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대부분은 고시생이었고요. 거기 선거 관리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총선과 이전에 이제 선거를 그분이 한 4년 정도 지켜봤는데 동작구청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거의 경악할 정도로 표정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투표 소 안에 기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투표 도장을 찍는 곳. 네네. 그게 오전에 4개를 설치했다고 해요. 네. 4개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을 9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네네. 9배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정문 밖에까지 줄을 서야 했고요. 거기 투표 관리하시는 분은 밥 먹는 시간이 15분도 안 됐다고 너무 바쁘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래도 표정에는 아주 놀라운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열기였군요. 네네. 그러니까 전에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열기인데 그리고 투표구도 동작구청 한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중앙대와 이곳 두 곳으로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중앙대학교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독자가 부재자 혁명이 일어났네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기표소가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4개밖에 설치가 안 됐었고 그때 줄을 길게 서봤자 투표소 앞에 있는 복도정거에까지밖에 안 섰다는 거죠. 네. 기표소가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밖에까지 줄이 이어질 정도로 그게 잠시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취재 기자들도 가 있었을 텐데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부재자 투표의 투표 참여율이랄까 이런 거 나중에 계속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까지 부재자 투표는 그렇습니다. 4시간 예. 네. 자, 그런데 오후 4시에 마감됩니까 부재자 투표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감이 됐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부재자 투표가 올해 104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대선에 비하면 48% 정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48% 정도 증가한 겁니다. 104만 명의 부재자, 또 이제 과거 역대 대선을 보면은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신고하신 분들은 대부분 투표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약 투표율을 평균 한 68% 잡는다면 그 부재자 투표가 차지하는 전체 유권자 수에서는 4%입니다. 4%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강원도 인구가 3%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그리고 충청도가 아마 4%, 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부재자 투표의 결과가 또 대선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독자견에 부재자 투표 사진을 봤더니 노량진 대첩이라 이름 붙일 만하군요. 이런 대첩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이분은 이래도 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꼭 투표합시다. 또 다른 분은 젊은이들의 분노,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비교할 수 있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은 그래,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선 원래 하면서 해외 동포들의 이 투표 열기 혁명을 우리가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열기가 이제 부재자 투표 혁명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과연 이제 19일 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 잠옷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아까 대전의 은흥정리에서 문재인, 안철수 이 후보와 전 후보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곧 이제 준비가 될 텐데요.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사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밀도가 높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동시에 나온 현장 중에 3번과 거의 비슷한 그렇게 밀도가 높은 곳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주 전에 대전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혼자서 유세했을 때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번은 3, 4천 명이 모였습니다.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 두 사람이 함께 왔을 때 청중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그러한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네네네. 사실 어제 그 강원도에 갔을 때도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강원도, 네. 원주와 춘천을 방문했었는데 원주의 그 문화의 거리를 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 안철수 전 후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의 그 규모가 네. 문재인 후보가 왔을 때 규모와 비슷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식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 지금 많은 시민이 한 후보가 분 연결이 거죠. 됐습니다. 네. 중앙대의 부재자 투표소에 지금 있는 김성호 학생이 연결이 됐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까? 네, 저 아까 한 2시 반쯤에 네. 그 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독자들이 아까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게 줄을 늘어선 동작구청 사진 말입니다. 중앙대 모습은 네. 어땠습니까? 중앙대학교 저희 학교도 오늘 그 네. 학생회관 2층에 네. 이제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네네. 그 1층 정도까지 줄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도 친구들이 네. 오늘 부재자 투표했다고 인증샷도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지금 우리 한 독자가 감동받아서 울면서 한 줄 적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적으셨는데, 오늘 그 현장에서 줄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대선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제가 투표를 해서 이제 한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게 네. 조금 감격스러웠고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재밌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중앙대에서 투표할 때는 몇 분 정도 기다려서 했습니까? 저 아까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길게 기다렸네요. 네, 앞에 그 투표소가 한 안에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네.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네. 동작구청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사회학과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네, 사회학과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회학과 공부하면서 네. 20대로서 네. 이번 대선에 여러 가지 그 청년 관련 의제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네네. 네, 학생이 이거는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대학생들이 모두 생각하는 게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 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제 반값 등록금이 이제 뭐 어떤 저희가 이른바 말하기를 좌파 우파를 떠나서 네. 일단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닌 모든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의제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나 모든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제 당장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부각된 것 같고 네.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담감이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네. 가장 이제 그 대선 이번 그 누가 됐든 네. 네,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독자 의견에 영파워가 새 정치를 만드네요. 이런 의견 올라왔고요. 우리 청년들 만세! 이런 의견도 왔습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님 말씀처럼 이분은 사랑하지 말자 이 책 읽었나 보군요. 젊은이여 처절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축제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날을 기다린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듯합니다.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5시 40분경부터 문재인 후보의 광주 방문 현장을 곧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팀이 지금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독자들의 전화도 우리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아까 박종호 기자한테 대스타가 대선올레가 발굴한 부산 할아버지 스타가 계시죠. 이분께서 어떻게 박종호 기자의 핸드폰이 우리가 엊그저께 방송 중에 공개를 했더니 그거를 알으시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부산 할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곧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이 67세 부산 할아버지 유튜브 동영상에서 무려 35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분이죠. 이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화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375-8355 네, 8355 이러면 아까 조국 교수가 제2차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자, 1% 전후에 1% 전후에 지금 박빙 싸움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판을 과연 짤지 이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비상사태에 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서울의 02-375-8355번으로 연결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부산 할아버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함정윤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67세.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그 부산에서 인터뷰를 했던 오연호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때 인터뷰한 걸 말이죠.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대단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35만 클릭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 선생님의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어느 날 조금 유명해졌네요. 네, 굉장히 지금 댓글에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혹시 각 언론이 하고 있던 여론조사들 지켜보셨습니까? 대강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네, 지금 1% 전후에 박빙이다에서부터 3, 4% 문재인 후보가 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 조사가 있습니다만 저희 오마이뉴스 조사로는 지난 총선의 투표 비율로 따지면 1% 정도 뒤지고요. 그러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의 투표자 수 비례에 의하면 1% 정도 앞서는 것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함정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판세를. 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 방송을 경청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내 개인의 투표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판세는 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로 가는 세력이냐 과거의 세력이냐 해서 네. 미래를 지향하는
반항하는 세력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는 이제 이미 성공은 결정나 있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는 또 모르거든요. 네. 내 하나 안 찍어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네. 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네. 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네. 21세기형 리더십 소유자가 필요하냐? 네. 20세기나 19세기 리더 소유자가 필요하냐? 이거의 선택이거든요. 네. 21세기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보면 누가 21세기 리더십이냐? 네. 판별은 됩니다. 아. 그래 간혹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 나 정치에 관심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국을 왜 가지십니까? 일본을 왜 가지십니까? 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네. 자칫 잘못하면 19세기형 혹은 20세기형 그 사람에게 권력을 넘기지가 되면은 네. 그래 국민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네. 20세기나 19세기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해서 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 중요한 시기에 네. 정말 그 정치에 관심이 필요하고 대통령에 관심이 필요하다. 네. 영웅도 가지지 않고 일본도 가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러 가야 된다. 네. 꼭 투표하러 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네. 내가 여사로 생각했는데 내가 안치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이 한 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단 말입니다. 네. 내 한 배 한 조가 결국 선거를 좌우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된다. 네. 비상사태다. 투표하러 가야 된다. 네. 찍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리더십을 소유하는 선택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뽑는 것이고 그가 바로 내가 뽑는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상사태다. 투표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댓글에 멋진 할아버지 화끈 통쾌하다. 이렇게 정말 멋지시네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함 사장님, 지금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총선 때 40%대에서 이번에 70%가 넘었습니다. 예. 해외 동포부터 투표 참여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동포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네. 의미에 있어서 네. 해외 동포라는 것은 조국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거든. 네. 그들 또 조국에 잊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국내에 사는 우리가 내 삶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삶, 네. 내 같은 경우 내 손자의 삶, 네. 이 젊은 아들 경우 자기 아들 딸의 삶, 자기들의 네. 삶, 네. 그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을 꼽는데 투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네. 어떤 의미에서 벌금 내야 돼 벌금. 그렇죠. 내가 있잖아요. 네. 정말 투표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요 국민으로서 네.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법을 고쳐가지고 네. 모든 국민은 투표 의무조항을 둬야 돼. 네. 일리가 확실히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 병원에 갔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아니 왕관 벌금 내야 돼.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사실상 옳은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마이뉴스 기자가 아까 동작구청에 가봤더니 예. 줄이 20-30m 엄청 길게 서서 기다리는 장관을 연출했다고 하더군요. 그 선관위 관계자들이 경악할 정도로 부재자들도 지금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번 선거가 네. 맹목적인 추종자들이냐, 네.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이냐 이거든요. 맹목적인 사람은 맹목적. 네. 프랑스 학자가 썼는데 군중심리는 맹목적이다 이랬거든요. 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찍는 사람하고 네. 생각을 해가 찍는 사람하고 있는데 네. 아마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보나마나 그 상당히 네. 이번에 이 비상사태다. 네. 내가 지금은 큰일 났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왔는데 네. 결국에는 그 마지막 결정은 투표의 숫자로 결정되거든요. 네.
내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네.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된다. 아, 그리고 네. 이미 투표할 사람은 다 결정되어 있어요. 네. 누가 뭘 막으라도 자기가 투표 결정해 문제는 투표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투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줄을 서듯이 나도 네. 일찍이 줄 서고 꼭 투표하러 가자.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투표를 통해서 내 주권, 내 주인의식을 나타내고 네. 또한 21세기인 리더십 소유자 문재인을 뽑자. 그것이 제 생각이고 국민에게 이한 기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호소입니다. 네. 함 선생님, 지금 그 부산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67세 되시고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부산 방문 현장 때 우리가 뵈었는데 예. 그 이후로 지금 부산 민심,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60대의 부산 민심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거든요. 제 생각에 네, 대체적으로 이어서 이제 그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나이 든 사람한테 안 그래 삐기가 있는데 네, 병 밀치는 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이 든 사람 나이를 따지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가방끈도 짧고 네, 생각도 짧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네. 쭉 해보면은 네. 그러고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말은 많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20살이라 하더라도 그가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중한 때 21세이냐 19세이냐 20세이냐를 기억을 하지 않고 한다면 네. 그는 나이 네. 많은 사람 같고 네. 80살 먹었다 하더라도 네, 그가 21세기냐 나의 손자와 나의 아들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더 좋을 것이냐를 정말 좀 적을기라면서 네. 볼펜 가지고 5줄 적어보고 네, 결정한다면 누구를 찍을까 명확한 거거든요.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20이라도 80이 될 수 있고 네, 90이라도 그런 20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젊게 가질 때 그가 젊은 사람이고 생각을 넓게 가질 때는 그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 저희가 다시 이 대선 기간 중에, 남은 대선 기간 중에 부산에 방문하면, 네. 다시 선생님 연락해서 직접, 이 방송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분석과 함께 열정이 청년만큼 있으신 분이시네요. 독자 의견에, 저런 분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이분을 연설원으로 써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올라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청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기자, 우리 이주영 기자이겠습니다만 이주영 기자를 곧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자, 부산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최근 기자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되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현실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제 부재자 투표가 저렇게 열띠게 있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려지면 말이죠. 부재자 투표 내일까지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아마 우리도 그 현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생방송으로.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대단한 결국은 열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 네. 그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러나 결국은 20대, 30대, 20대 투표율이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네.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오마이뉴스가 어제 리서치비하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젊은 층에서 상당히 그 세대별로 네.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젊은 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강세가 보여지고요. 네. 또 노년층에서 여전히 박근혜 후보의 강세가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역에서 돌아가면서도 보이지만은 노년층들은 정말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오시는 네. 그런 아주 강한 네. 민주주의의 그 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젊은 층은 사실 이게 자기 삶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외면해 왔죠. 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그 시민 기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번 대선에서 이 젊은 층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등록금 문제, 네.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층 20대들에게 자기 삶의 문제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네. 이런 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동작구청의 긴 행렬, 또 중앙대 부재자 투표, 또 다른 곳의 부재자 투표에서 긴 행렬을 혹시 동영상으로 촬영하신 분 계시면 오마이뉴스에 보내주시면 연락을 주셔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방송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 분석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이군요.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2일 여론조사이군요. 여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군요. 문재인 후보가 45.3%, 박근혜 후보가 44.9%. 문재인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오마이뉴스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타 언론사에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에 오늘 발표된 오후에 발표된 헤럴드 경제인가요? 거기 함께 발표한 걸 보면은 불과 0.1% 차이가 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론조사들이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SBS가 어제 저녁에 한 거는 3일치를 한꺼번에 합친 것이죠. 네. 그래서 저거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BS가 왜 3일치를 합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흐름이 있을 텐데 어제 것을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리얼미터가 JTBC 종편이죠 하고 한 거는 불과 1% 미만인데 오늘 이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헤럴드 경제하고 한 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것은 불과 0.1% 차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요. 중앙일보 조사도 사실은 네. 저게 좀 이상한데 네. 뭐냐면 저게 10일 날 조사했을 때도 네. 지난 10일 날 조사했을 때도 중앙일보만 11%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다른 언론들 한겨레나 네. 뭐 다른 타사 언론들이 조사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3% 안팎에서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중앙일보 조사에서만 네. 그래도 11%가 나가지고 네.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얘기가 MBC는 아예 지금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공중파 방송이 조사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언론사들이 이 마지막 지금 매일매일 네. 모든 방송사들은 매일매일 조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예. 오마이뉴스의 조사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쭉 그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투표자 수 비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하면 1.6%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48.5 대 46.9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2년 지방선거 투표자 수 비례 이때는 40대 미만 투표자가 좀 많았죠. 이때는 불과 0.4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시민 한 분이 전화가 걸려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서울 강남 쪽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이고요. 네. 네,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네. 남자. 자, 아까 조국 교수님도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투표 동료 운동을 했다고 하던데 30대, 강남의 30대면 주변의 이런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영화인인데요. 네네. 네, 주변에 이제 다들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를 네.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뒤처졌다가 지금 역전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대체적인 네, 판세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OITV에서 부재자 투표 사진들 보고 네. 제가 좀 전에 깜짝 놀랐고요. 네. 이 20대 투표율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의령진 동작구청에서 이제 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투표 열기를 보고 깜짝 놀랐고, 네.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되게 이제 고무적인데 네.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게 네.
특히 이런 부재자 투표나 얼마 전에 끝난 재외국민 투표, 이 투표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선관위로 이송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표가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어요. 네, 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는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런 개표 과정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이렇게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저희가 시민들이 다발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상세히 알아서 네.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아마 오마이뉴스 취재팀, 지금 대선 올레 팀이 광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광주의 준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3, 40분경부터 광주의 현장을 보여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준비되는 대로 우리에게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거를 잠깐 봤으면 싶네요.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쭉 여론조사해온 것의 최종적 결과입니다만,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오마이뉴스와 리서치뷰는 계속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합니다. 그러나 공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표를 할 수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 취재진은 알면서 민심의 취재를 계속 이제 해나갈 텐데 말이죠. 관건이 이제 40대 이하의 투표율과 그다음에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는 것과 함께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성별 판세입니다. 네. 그 연령별로 볼 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는 각각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로 딱 나뉩니다. 네. 그런데 그 성별로 보면 여성층은 또 박 네. 후보 지지가 강합니다. 여성층의 그 박 후보 지지가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 조사에 따르면 12월 3일 9일 조사에서 51.8%, 네. 또 10일 12일 조사에서 51% 네. 과반을 넘긴 거죠. 네. 반면에 문 후보 지지도는 이 4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 남성층에서 전반적으로 문 후보의 지지가 좀 높은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댓글에 저런 긴 부재자 투표 행렬이 과연 공중파 방송에도 나올까요? 이랬는데 글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도 저 현장을 좀 생방송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다른 일정들 우리가 어떤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를 따라서 지금 청주에 가 있는 이주영 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우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은흥정이 대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방송에 장기침을 했더니 한 독자가 이렇게 배즙을 이 장기침에 배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배즙을 선물했는데 제가 아껴놓고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방송 마치고 이렇게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서혜성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출이라는 얘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막 불쌍하게 보이고 아니 어제 강원도 그리고 오늘은 오연호 연호가 이 현장에서 수분간 계속됐습니다. 이 서혜성 교수가 봤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 강원도 저기 원주를 갔는데 네. 거기서 한 그 시민께서 네.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대선 올레. 예, 저 낯이 익어서 누군가 생각해봤는데 대선 올레에서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오연호 대표가 불쌍해 보인다. 네. 그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우리를 위해서 방송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안쓰럽다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네, 자 이주영 기자. 네, 네, 아까 우리 대전에서 봤는데 네. 저는 서울로 왔고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버스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저는 대전에서 청주로 이동해서 네. 안철수 전 후보와 청주 시민과의 만남을 취재한 뒤에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자, 그 청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주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철수 전 후보를 보러 왔고요. 네.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저번처럼 네. 여태까지처럼 이제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를 네. 자신의 뭐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담고 네. 뭐 악수라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네. 네, 경쟁을 벌이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주영 기자도 20대인데 말이죠. 네. 네. 스마트폰에 담아서 카톡이나 트위터나 페이북으로 보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네네. 그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 사진을 네. 뭐 보는 것은 차치하고 네네. 일단은 이 대선이 있다는 것, 네. 이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청주에서 어떤 기존과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했습니까? 메시지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일정이 안철수 전 후보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 지역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올라오는 취재 기자들의 버스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은 다 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아직 마감을 못한 기자들은 기사를 쓰고 있고요. 네, 네, 다 끝난 기자들은 쉬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청주 유세 현장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네, 계속 안철수 전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시 34분이 되었군요. 아마 광주 현장에 우리 기자들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6시 반 정도에 문재인 후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어젠가요? 우리가 광주에 다녀왔었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광주 그제입니다. 그제 하도 대선을회를 지방으로 많이 다녔더니 요즘 좀 헷갈립니다. 그때는 한 3,000명 정도 왔다고 해야 되나요? 예, 3,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광주역 그 터미널 앞에 네.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모였고 또 그 안철수 후보가 잘 안 보이니까 네. 그 위에 계단과 그 난간까지 시민들이 올라가가지고 네. 또 안철수 후보를 봤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대선 올레팀이 지금 금남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금남로에 도착해서 곧 이제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광주의 팀원들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 장윤선 기자가 지금 문재인 캠프에 네. 함께 지금 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홍기 기자가 지금 저기 박근혜 캠프로 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홍기 기자를 연결을 하거나 장윤선 기자를 연결을 해서 좀 현장 분위기를 봤으면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13일 그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을 앞두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각 당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산한 또 분석 그 전망이 있습니다. 탄세 전망이 있었던 거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네. 일단 자기들이 자체가 조사한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약 5%포인트 네. 앞서고 있다. 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오늘 이인영 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죠. 자기들이 1% 안팎으로 바짝 뒤쳐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독자 댓글에 제가 아까 이 배즙을 자랑했더니 서혜성 작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안 먹고 있냐고 그랬는데 저 그 생각 못 했는데 우리 독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지금 놔둬야 되겠습니다. 서혜성 작가한테 자랑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과 직접 참여가 너무 재밌어요. 저도 대선 논리에 중독됐어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서혜성 교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서혜성 교수가 강의 중입니다. 강의중입니다. 강의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도 지금 저녁에 오래전에 그 예약된 강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금남로에 광주에 못 내려갔습니다. 아까 제 트윗에 어떤 분들이 오연호 대표님 언제 오세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2개월이 아니라 거의 4개월 전에 예약된 그 강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조국 교수와 그다음에 67세 부산 할아버지가 공통으로 선언을 했죠. 지금이 비상사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부산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가왔던 게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판세를 묻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산 할아버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랑 통했습니다. 저 멀리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40대 중반의 방송인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런던이군요. 예, 안녕하세요. 네, 런던. 네, 그 컴퓨터를 약간 소리를 줄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약간 소리를 줄이고. 예, 메아리를 치고. 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컴퓨터 소리를 더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대선 올레 방송을 계속 지켜봐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 시간으로 런던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대전 보려고. 예. 네, 지금 독자께서 다른 독자가 대선 올레 방송이 스포츠 중계보다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저도 네. 많이 피곤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 꼭 전화드리고 싶었던 게 네. 오히려 기사님이 너무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같은 방송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네. 많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방송 일을 하시나요? 창피하게도 지금 한국 방송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해외 동포 투표는 했습니까? 일요일날 많은 후배들 데리고 와서 열심히 했고, 네.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고, 네. 저희도 오마이뉴스 서혜진 씨 말씀대로 네. 10만인 클럽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여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정재훈 선생님을 10만인 클럽 런던 지부장으로 이렇게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의병 활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도 높이자 그랬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70%가 넘었고요. 아까 방송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부재자 투표의 행렬도 뜨겁던데 말이죠. 예감이 어떻습니까? 19일 날 예감. 마치 박원순 시장 선거 때처럼요. 네. 19일이 아주 많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해외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분으로서 말이죠. 예. 네, 한국에서 지금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투표에 참여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어저께 윤여준 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고요. 네.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모든 젊은이들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중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를 꼭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라도 하셔서 저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네. 정말로 한국의 모든 메이저 뉴스나 네. 아니면 언론사를 넘어선 정말로 가장 유일한 언론 기관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또 좋은 방송 그쪽에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오윤호 기자님이나 서영 교수님이나 너무
목을 치지 마시고 저희 나라의 정말로 유일한 언론기관으로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에서 훌륭한 독자의 응원 전화였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 지금 광주 지금 대선 올레팀이 금남로에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제 약속을 또 지켜야 돼서 7시 강의입니다.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약간 거리가 멀어서요. 그래서 우리 방송팀이 지금 준비한 강만희 씨 관련 영상 이거를 듣고 또 시마니 클럽 소개영상 듣고 조금 있다가 광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하러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광주 대선 올레 함께 보고 또 가능하면 오가는 길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혜성 작가가 이 시간 현재 강의하고 있을 터인데 가능하면 서혜성 작가의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생활이 어려운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 외에 이 방송이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보다 더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 프리미어 리그 보는 건데 우리 아들이랑 함께 그것보다 과연 더 재밌다고 말씀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광주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